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의 전기차 버전이죠. 근데 사양과 차체 사이즈를 보면은 캐스퍼의 전기차 버전이라기보다는 새 소형 전기차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차체 사이즈가 커지면서 소형차로 분류가 되고요. 2열의 공간이나 편의 사양은 윗끝과 동일한 또는 부분적으로는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9kWh시고요. LG 엔솔과 합작사에서 만듭니다. 초반의 예상과는 달리 배터리는 LFP가 아니라 NMC가 탑재가 됐어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15인치가 315km, 17인치가 295km입니다. 트림은 인스퍼레이션 한 가지고요. 풀옵션 사양입니다. 가격은 세후 기준으로 3,436만원이고요. 외장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캐스퍼와 동일합니다. 차체 사이즈가 커졌지만 캐스퍼 특유의 귀여운 디자인은 여전하고요. 반면에 세부적인 디테일은 꽤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이 앞뒤에 걸쳐서 현대 전기차 특유의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기존의 캐스퍼 대비해서 조금 더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주간등과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조금 다르죠. 방향지시 등에도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저게 캐스퍼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존재감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가 적용이 됐고요. 측면 디자인도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휠 베이스가 180mm가 늘어나면서 옆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길쭉해 보이죠. 특징 중에 하나가 소형차급으로서는 1열과 2열 유리의 면적이 거의 같은 건데 오히려 2열 유리의 면적이 더 커 보여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늘어난 휠베이스는 2열 공간의 레그룸 확대에 가장 크게 할애가 됐습니다. 기존처럼 2열도 손잡이는 히든 타입이고요. 근데 상단에는 또 추가적으로 장식이 적용이 됐어요. 후면의 테일램프에도 픽셀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앞보다는 이 뒤쪽이 그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이 픽셀 디자인이 좀 더 튀고 또는 존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이 테일램프의 그 면적이 좀 큰 편이에요. 트렁크 리드에는 캐스퍼 레터링 하나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차체에 따로 전기차임을 알리는 레터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중앙에 캐스퍼 레터링 하나만 붙어 있지만 뒷유리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아래쪽의 여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진 않고요.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S, 사이즈는 205에 45와 17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15인치가 기본이고요. 17인치는 옵션으로 고를 수가 있죠. 예, 캐스퍼 일렉트릭의 실내는 기본적으로 캐스퍼와 동일합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조금 달라졌어요. 보통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사양이 좋잖아요. 소재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느낌은 좀 다르지만 캐스퍼 일렉트릭 역시도 전체적인 사양이 조금씩 더 좋습니다. 내연기관보다. 예를 들어서 무드 조명 같은 경우도 적용 범위가 넓은 건 아닌데 좀 진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넓은 범위로 저 대시보드에. 그렇고요. 천장에 적용된 직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형적인 직물이긴 한데 아주 그렇게 또 싼 티가 나진 않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소형차잖아요. 그래서 차에 타면은 캐스퍼처럼 그 경차 같은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하긴 합니다. 차가 좀 커져서. 모니터는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돌출형이고요. 요즘에 현대기아차들 보면은 다 최신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의 모니터는 약간 좀 반세대 전에, 예를 들어서 레이 EV도 탈 때 그랬거든요. 근데 또 레이 EV보다는 또 묘하게 약간 좀 더 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어쨌든 최근에 선보이는 CCNC 들어간 그런 사양의 모니터들 대비해서는 한 세대, 반세대 전에 모니터 같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서 페이지 넘기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은 약간 좀 예전 느낌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EV로 돌아가면 여기서 EV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분할 화면이고요. 분할 화면에서는 이런 정보가 표시가 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최근의 차들 대비해서는 이제 표시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여기서 급속과 완속의 충전 잔량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그러니까 이게 좀 디자인 자체가 한 세대 전이어서 그렇지 요즘과 비교하면은 기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더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폰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선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들어보면은 당연히 뭐 오디오의 음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소형차급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음질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저께 시승했던 액티언보다 이 차가 똑같이 이제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 오디오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공주양치라든가 발레 모드, 그리고 현대 카페, 그러니까 좀 옛날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뭐 이런 편의 장비 있잖아요. 이것도 다 있어요. 설정해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ADS고요.
그러니까 에코 모드에서 이제 공조 제어를 보통으로 할 건지 에코로 할 건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여기서 이제 테마 선택을 이제 별도로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게 좀 진짜 큐브가 있는 거 보니까 좀 진짜 약간 그 예전 느낌이 나긴 하네요. 무드 조명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대시보드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도어 포켓에도 들어갔지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대시보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구조가 좀 독특하잖아요, 캐스퍼가. 근데 이 전체 무드 조명이 전체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생각보다 무드 조명이 좀 되게 많이 들어간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무드 조명의 색상은 64가지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과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 그리고 과속 안내 연동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소형차이고 또 전기차가 보통 기름차보다 사양이 좋은 편인데,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또 편의 사양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360도 카메라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요즘에 360도 카메라가 적용된 차가 이제 많아지긴 해도 캐스퍼 일렉트릭급까지는 잘 안 내려오는데, 이 차는 이렇게 360도 카메라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은 작아도 화질 자체는 그 윗급 모델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초기에 비해서는 요 그래픽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구현되는 게 예전보다는 좀 정교해진 것 같아요. 캐스퍼는 대시보드의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움푹 파여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USB 단자 2개와 12V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현대기아 차와는 달리 또 A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캐스퍼가 약간 좀 반세대 전의 차 같기도 해요. 요즘에 A타입 있으면. 흔히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의 구조가 달라졌어요. 일단 기어 레버가 칼럼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원래 기어 레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심플해졌죠. 그러니까 상단의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아래쪽의 구조가 조금 더 단순해져서, 따라서 이쪽 사이로, 그러니까 보통 워크스루라고 하죠, 이렇게 지나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이게 살짝 위를 보고 있는 디자인이어서 눈에 좀 잘 들어오고요. 그 아래쪽에는 오토홀드와 카메라,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 패드가 넣고 빼기가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바이저에는 조명이 있어요. 혹시 조명도 뺐을까 생각했는데 조명이 있습니다. 이 키는 거는 EVC처럼 옛날부터 현대기아가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했죠. 이렇게 수동으로 키고요. 끄는 거는 이렇게 닫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방식이에요. 운전대 디자인은 캐스퍼와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차 사이즈 대비해서 운전대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에요. 그리고 하단이 좀 살짝 깎였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크 왼쪽에 있고요. ADS와 관련된 버튼도 왼쪽에 있죠. 그리고 아이오닉 6나 뭐 EV6 이런 차들은 원하는 포지션에 맞추고 운전대 조절을 하면은 뭔가 좀 그 거리 조절이 약간 좀 부족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오히려 이 운전대 거리 조절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10.25인치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 연동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이거 보니까 확실히 진짜 한 세대 전의 차 같네요. 이렇게 큐브로 디자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큐브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또 이렇게 바뀌고요. 보통 시트의 크기는 차 또는 가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 차 역시도 소형차에 맞는 그런 사이즈고요. 근데 확실히 캐스퍼보다는 시트가 미세하지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하체가 좀 부드러운데, 그거에 맞춰서 시트 쿠션도 조금 부드럽습니다. 참고로 운전석까지 전부 다 조절은 수동이고요. 유리는 운전석만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쪽의 디자인도 캐스퍼의 그 외장 디자인과 좀 큐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의 포인트 중 하나가 2열 공간인데, 일단 이 차가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늘어난 휠베이스와 전장이 아마 거의 2열 공간에 할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고 남아요. 그러면은 이게 니로나 셀토스 EV3보다도 오히려 무릎 공간이 더 여유가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2열의 거주성 공간에서 꽤 강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앉으면은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 조금 남고요. 참고로 등받이 각도는 이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눕힐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눕혀지네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괜찮은 편이에요. 신발 넣으면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 상하 공간이 아주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두터운 신발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게 완전히 평평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좌우의 공간감에서 조금 더 유리하고,
결정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은 2열 시트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슬라이딩의 폭이 상당히 넓어서 레이 EV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그 레이스러운 그런 2열 패키징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굉장히 드물게 2열 시트 뒤에 백포켓이 없어요. 좀 급이 낮은 차들은 이쪽에는 포켓이 없는 경우는 봤지만 이쪽까지 아예 없는 경우는 더 좀 흔치 않아서, 그러니까 좀 드문 경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테이블 같은데 테이블은 아니고요. 그냥 장식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이 센터 콘솔 박스 뒤에 USB 단자가 하나가 있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2열 시트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폴딩이 되죠. 보통 6대4, 뭐 4대6 이런데, 그렇다 보니까 2열에 그 센터 암레스트가 없습니다. 2열 공간이 좋아서 뭔가 암레스트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2열에 암레스트는 없어요. 사양이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소형차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트렁크가 그렇게 무겁진 않고요. 손잡이는 그 양쪽에 있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기본 트렁크 공간은 351리터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캐스터보다 이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죠. 그리고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러기지 스크린이 있어요. 현대차 그룹이 편의 사양은 좋아도 이 러기지 스크린은 거의 이제 별매로 파는데, 이 러기지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 통상적인 러기지 스크린이 아니라 왜 그 캔버스 루프 있잖아요. 뭐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열 헤드레스트에다가 끼우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다 안 보이게 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 바닥에 커버를 내면은 이렇게 생각보다 좀 깊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차가 트렁크가 짧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냥 손쉽게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V3도 이렇게 나왔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 큰 공간이 생기는데, 심지어 캐스퍼 일렉트릭은 동반자석까지 시트를 반으로 폴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반자석까지 폴딩을 하면은 더 긴 물건도 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캐스퍼보다 실내 공간을 최대한 뽑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트렁크는 없어요. 정차 시 정수성은 위급과 큰 차이가 없어요. 기름차와 달리 전기차는 이렇게 멈춰 있을 때는 이 정수성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 차도 그 위급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전자문 소리가 좀 약하게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은 이 차는 1단도 송풍이, 그러니까 송풍 양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가끔 가다 보면은 에어컨 1단 틀었을 때 약간 좀 약하게 헬리콥터 돌아가는 약간 좀 그런 소리도 나요. 그리고 통풍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보통 3단계잖아요. 이 차는 그냥 2단계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싱글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약 한 115마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차와 비교해서는 뭐 출력이 더 높고요.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게 승차감인데, ST1도 그게 짐차인데 제가 승차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 역시도 승차감이 좀 가장 인상적이네요. 이 차가 경차가 아니고 소형차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소형급으로서도 승차감이 꽤 좋은, 그러니까 막 요 사이즈의 소형차로서는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은 차가 없지 않을까? 또는 제가 EV3도 승차감이 꽤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좀 단거리만 다니면은 EV3와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고요. 결정적으로 운전 감각에서 이게 차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차를 타면은 이제 딱 운전하면은 좀 차가 좀 좁다, 약간 좀 협소하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제 그런 느낌이 한결 덜하네요. 그래서 주행에서는 이 승차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 좋은 노면 지나가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뒤쪽에, 앞은 괜찮은데 뒤쪽이 뭔가 이렇게 좌우로 약간 우당탕탕 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걸 제외하면은 이 소형급으로서는 승차감이 굉장히 좀 빼어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시야는 캐스퍼와 거의 비슷하고요. 현대차 그룹의 차들이 이런 시야를 대체로 보편적으로 만들잖아요. 이 차 역시도 앞쪽은 물론 측면까지 이런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이게 꽤 좋은데 이 뒷유리가 꽤 넓게 느껴져서 뭔가 이 룸미러 안에 이게 베젤이 좀 두꺼워서 그런가? 뒷유리 그 시야가 다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기본 드라이버 모드는 에코고요.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뭐 상황, 주행에서는 전기차는 싱글 모터, 에코 모드로도 충분하거든요. 뭐 별도로 뭐 되게 급하게 추월 가속하거나 또는 스포츠 드라이빙 아닌 다음에야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에코 모드에서 그냥 싱글 모터만으로도 충분한 힘을 내죠.
특히 전기 모터가 초반에 토크가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많이 안 밟아도 특히 지금처럼 제가 혼자 타고 있을 때는 에코 모드로도 충분한 힘이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일상 또는 이제 시내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캐스퍼 내연차보다 이 차가 좀 더 운전 편의성 또는 가속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은 3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이 그렇잖아요. 일정 회전수를 올려야지 제 힘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딜레이가 필요한데, 전기차는 그냥 초반부터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적인 환경, 특히 시내 구간에서는 내연차보다 이런 스트레스가 훨씬 적죠. 회생제동 레벨은 기존의 현대차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EV3에 적용된 아이페달 3.0 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페달 설정하면은 이렇게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레벨 0에서는 이제 보통 자동 변속기 크리핑 현상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낮은 속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회생제동에 따라서 전기차는 승차감이라든가 주행 질감이 달라지는데, 이런 느낌 자체는 EV3 이전의 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 레벨 0에서는 이렇게 가속을 하다가 발을 딱 떼면은 대굴대굴 굴러가는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이페달 전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레벨에 상관없이 왼쪽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은 이게 당기고 있을 때만큼만 이 회전제동이 맥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주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레벨 0으로 다니다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이걸로 패들 시프트로 맥스로 조절을 하면은 뭔가 운전 편의성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도 승차감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1열만큼 좋은 건 아닌데, 이 소형차의 2열로서는 승차감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기본적으로 2열 시트는 쿠션도 좀 단단하고요. 1열보다 하체도 조금 더 단단하고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그런 승차감, 이게 꽤 좋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의 그 공간, 거주성이 이제 상위 모델, 뭐 니로라든가 셀토스, EV3 이런 차보다 그 레그룸이 더 괜찮기 때문에 이런 승차감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차의 방음 또는 정수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좀 조건이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제 비가 굉장히 세차게 오는 상황에서는 이게 좀 판단이 안 되네요. 그래서 노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양들을 보면은 기존의 경차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대략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온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좀 됐잖아요. 그럴 때 뒤쪽 유리 있잖아요. 유리에서 그 물 뚝뚝뚝 떨어진 소리가 좀 들려요. 되게 크진 않지만. 드라이버 모드는 에코가 기본이고요. 에코에서 노말, 스포츠로 바꿀수록 이제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죠. 그래서 스포츠 모드의 경우에는 이게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이 빨라지는데, 전기 모터가 기본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이제 출력이 절대 출력이 낮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초기 반응만 조금 빨라지고, 이제 일정 이상 밟으면은 그때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죠. 킥다운 했을 때. 정속 주행할 때 순간 연비도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좀 판단이 애매한데, 왜냐면 비가 오면은 연비가 좀 떨어지거든요. 효율이 떨어져요. 특히 비가 이제 올 때는 비가 되게 많이 와서 좀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든데, 아까 제가 주로 체크하는 거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 90으로 정속 주행을 할 때 한 7, 8? 한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온 걸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효율이 괜찮지 않나. EV3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거의 그에 준하는 정속 주행 때 연비 같아요. 그리고 110km에서도 순간 연비가 대략 한 6 또는 6 약간 밑에가 나오니까 그것도 비 오는 걸 감안을 하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회생제동 이걸로 맥스로 당겨서 하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요철 구간에 그러면 타이어 접지력이 슬쩍 이를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가끔 가다가 회생제동이 풀려요. 그래서 당연히 쭉 멈추겠지 하다 갑자기 차가 이렇게 훅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좀 방황할 수가 있죠.
터널을 빨리 돈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 타이어가 배수 능력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보통 최고 속도는 차급, 가격 또는 배터리 용량 뭐 등등을 고려를 해서 설정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만큼 최고 속도가 높지가 않고 이제 제한이 되는 것도 시점이 낮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최고 속도가 이제 계기판 기준으로 153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스퍼 일렉트릭이 도시명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유럽 차들 있잖아요. 이거보다 약간 좀 큰 사이즈의 유럽의 소형차들 보면은 대략 저 이와 비슷한 그 속도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다만 이게 절대 출력 자체가 낮다 보니까 확실히 초반에 순발력은 빠른데 좀 속도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의 속도에서 쭉 가속을 할 때 보면은 그 속도가 처지는 게 시점이 좀 빠르긴 하죠. 이번에 캐스퍼 일렉트릭을 시승을 했는데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기존의 소형차,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승차감이 가장 좋은 수준이 아닌가. 물론 좀 묘하게 아까 올 때랑 지금 이제 갈 때랑 승차감, 그 하체 세팅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면 아까는 제가 제 구원형식 아반떼 타서 하체가 좀 되게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촬영하고 그게 리셋이 되고 다시 타니까 아까 올 때보다는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굉장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도심형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심, 뭐 국도 이 정도를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행 환경에서라면은 진짜 또 차가 작으니까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일상의 발로서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연차보다 당연히 가격도 높고 또 소형급이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의 장비도 좋은데, 이게 편의 장비만 좋은 게 아니라 또 자세히 보면은 그 내장재도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가 1열 시트가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 그러니까 운전석 시트에 이 컵홀더가 같이 이제 통합된 개념인데, 잘 보면은 컵홀더 옆에 있잖아요. 이 옆쪽까지도 이게 소재가 부드러워요. 가죽도 그렇고 직물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소재가 단단해지거나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 차는 그렇진 않아서 은근히 내장재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ADS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서라운드 뷰 등을 보면은 이게 아반떼랑도 뭐 거의 차이가 없어서, 물론 이제 모니터가 한 세대 전에 거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면은 이런 편의장비 자체만 보면은 위급과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ACC라든가 HDA까지 다 들어갔고요. 심지어 캐스퍼 일렉트릭은 2열 공간도 넓어서 뒤에만 보면은 뭔가 약간 저 패밀리카로 써도 되지 않을까? 사실 소형차는 패밀리카로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공간이 이제 크게 못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차는 공간이 잘 나와서요, 니로, 셀토스 이런 차들보다 더 좋아요, 2열 거주성이. 그렇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써도 되지 않을까? 라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승차감도 괜찮고. 그래서 소형급이지만 좀 작은 패밀리카를 지향을 하지 않나, 패키징 자체가.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2열 유리 면적이요, 1열과 비슷하거나 더 커요. 보통 소형급은 1열 유리가 당연히 더 큰데 10중 8구는. 근데 이 차는 2열 패키징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레이처럼 심지어 슬라이딩 되고, 그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도 라인업에서 가장 좋은 차가 300km를 넘잖아요. 그래서 도심 위주로 다닌다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면은 이제 충분한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충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위급 모델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V3처럼 400V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위급만큼 충전 속도가 빠르진 않죠. 이로써 캐스퍼 일렉트릭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